안녕하세요. 박정규와 함께하는 부동산 중개실무교육 박함종TV의 박정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주택임대사업자, 다시 말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지자체 시군구청의 주택과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동시에 세무서에다가도 임대주택으로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동시에 등록한 경우에 그 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에는 5% 이내에서 증액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죠.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에 지자체 시군구청에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3월 2일부터죠.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안 하신 이유가 5% 이상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뒤늦게 지금 함에 있어서 허위로 5% 이내의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500만 원에 대해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전해드릴 영상의 제목처럼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신고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 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먼저 허위 표준 임대차 계약서 신고에 대한 사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 이내 증액 기준을 알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사례인데요. 5% 이상 증액에 대해서 계약을 해요. 2억 원만 계약을 해야 되는데 2억 5천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일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5% 이내에 해당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한 부만 별도로 작성을 하고요. 이 별도로 작성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계약 변경 신고를 하게 되죠. 이러한 사례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사례는 역시 5% 이내 증액 기준을 안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이 5% 이상 증액도 하고 싶고 또 소득세도 피하고 싶은 경우죠. 자, 이 사례는 5% 이상 증액 계약을 해요. 이 증액 계약할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일반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함에 있어서 특약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임차료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담보해 주겠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유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계약 변경 신고를 합니다. 어떻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5% 이내로 증액한 걸로 해서 금액을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작성을 하고 그 작성한 후에 지자체에다가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한 사례죠.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5% 이내에 대해서 증액 기준을 모르고 계셨던 내용이죠. 자,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5% 이상 증액 계약서를 일반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 변경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그리고 나서 지금 자진 신고를 하라고 하니 5% 이상 초과해서 임대료를 받은 상황이 적발이 되면 500만 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니까 5% 이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다시 재작성을 해서 자진 신고 기간인 지금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서 이러한 사례로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요? 먼저 제가 그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지자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자체 시군구청에서는요,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서 확정일자에 대한 계약서를 교차 비교하겠죠. 확인하겠죠. 그랬을 때 분석을 했는데, 임대인이 신고한 자료와 임차인이 신고한 자료가 상이했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소명하라고 통보가 갑니다. 뭐 변론의 여지가 없죠. 이랬을 때 확인이 되면 과태료 500만 원에 대해서 처분 조치가 내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어떤 자료가 취합이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자체에 대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자료, 그리고 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국세청에게 임차권 등기나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기, 이 자료를 국세청이 제출하고요. 또 금융사에서는 금융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원에 대한 자료와 지자체에 대한 자료, 금융에 대한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서 취합을 한 후에 국세청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 인해서 받은 혜택이 있다면 모두 환수하고 추징을 하고요. 또 앞으로 받을 세금 혜택이 있다면 올스톱시키는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부여되는 혜택은 거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라든지 양도세 중과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물론 취득 시기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 이상 10년 미만은 50%, 10년 이상은 70%, 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면 양도세 100% 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든 혜택이 추징 또는 정지가 된다라는 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5% 이내 증액 허위 신고에 대해서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원래의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이 임차인은 원래 계약서가 3억이라고 했을 때 지자체에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겠죠. 그런데 임대인은 이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5% 이내 허위 계약서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지자체에 하게 되죠. 이랬을 때 지자체는 임차인에 대한 자료와 임대인이 신고한 자료가 같지가 않고 틀려요. 이랬을 때 지자체는 의문을 품겠죠. 그렇게 되면 지자체는 임대인에게 소명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소명한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이랬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국세청에서는 어떤 관계로 관리를 할까요? 먼저 국세청에서는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근거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자료, 그리고 임대인이 신고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자료, 이 두 개의 자료를 모두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신고한 5% 이상 증액계약서와 임대인이 신고한 5% 이내 허위 증액계약서를 모두
국세청에서는 취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자료와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의 상이함을 발견을 하게 되면 어떤 의문을 가질까요? 그랬을 때 국세청에서는 임대 등록 주택에 대해서 모든 혜택에 대해서 환수와 추징을 하고요. 앞으로 받을 세금, 혜택에 대해서 모두 올스톱하는 조치를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요, 지자체와 법원 행정처로 인해서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에 대한 자료 제출까지 받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사례에 대해서 전세권으로 설정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 역시도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과세의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매매나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나중에 중개사 역시도 상당히 힘든 경우를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박함중 중개실무교육 중에 프로그램 중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 강의는 전체 강의 중에 가장 힘든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될 내용도 많고요. 또 우리가 중개사로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면 절대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공지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중개 실무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정성을 다해서 강의 진행을 하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모두 마쳤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